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400달러, 나스닥 조정에 28,5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99일선 찍고 비트코인 반등원 상태입니다. 에이다, 리플, 폴가다, 플러스 제외하고 자발트코인들 약간씩 조정이 왔고요. 8월 3일 애플 실적 발표 전 미국 ISM 제조업 지표하고 신규 일자리수 잡 오프닝 발표가 되었는데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보다 낮게 실제치가 발표가 된 거죠. 미국 고금리의 경기 침체 지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나스닥, 비트코인 가격은 잘 방어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나 한국 코스피 모두 상승세 좋고 투심도 살아있어서 당장에 큰 하락 오기는 힘들지만 이런 지표가 누적이 된다면 고인플레이션율의 금리 인하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부담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 단계는 아니고 약간 의심하는 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어닝 미스가 크게 나오면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온 다음 애플 실적까지 잘 나오면 나스닥 코인 반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애플 어닝 전 비트코인 28,500달러까지 하락 이후 반등 오면서 비트코인 변동이 컸는데 28,500달러 핵심 저항 라인 롱 포지션이 다수 청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초록색 여기 롱 포지션이 두텁게 형성이 되었다가 이번 청산에 얇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조정이 올 때 멤버십 공지로 당장에 쓸어 담으라 시장가로 매수 가능한 코인 전달 드렸는데 중경투 타이밍 절묘하다는 거 확실히 아셨을 듯 합니다. 1초 만에 가입 이후 중경투가 하루 전에 얼마 가격에 매수해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경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간이고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죠. 평단하게 매수한 다음 바로 수익입니다. 대신 이번 하락에 매수를 못했다고 해도 앞으로 기회는 더 나올 듯 하니까 중경투하고 꾸준히 함께하시고요. 이번 비트코인 28,500달러 조정에는 24시간 동안 총 105밀리언 청산되고 횡보장치고는 청산 비중은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청산이 많고 7월 중순 선물 포지션 많았던 리플은 커브 라이트코인보다도 청산 볼륨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리플의 청산 볼륨은 연평균 10위권 아래로 도지코인하고 같이 움직였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상승은 했다지만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이 아니라 5위, 6위로 청산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청산 볼륨은 코인 가격 상승할 때도 숏포지션 청산으로 큰 기여를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롱포지션 청산으로 가격을 방어해주고요. 하지만 이렇게 리플 청산 볼륨 낮아지면 선물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라서 하락 가능성은 커집니다. 대신에 리플은 부분 승소 큰 호재 나온 상태라서 하락 온다고 해도 반등의 기회는 최소 한두 번은 나오고 내려갈 듯 하고요. 비트코인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데 거래소 내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비트코인 대부분의 투자자들 투자할지도 몰랐고 2014년 마운트콕스 해킹 이후 쉽게 접근을 못했었죠.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는 자산이라는 관점이 더욱 공고해졌고 내년 블랙락 ETF나 반감기 호재는 확실해서 홀딩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 매수해두고 안 팔아서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고래들이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시장 공급량 늘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리스크 2020년 여기 코로나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 달러 현금으로 변경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경우이고요. 2017년, 2021년처럼 6배, 10배 이렇게 상승하면 고래들도 현금화위해서 비트코인 매도를 하는 거고 최근처럼 저점이 확실하다면 모아가는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인식 자체가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대중적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30대 이상 부자들도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비트코인 홀딩은 하지만 다수의 유동자산이 비트코인 리플 말고 한국 주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타 한머니 성격이 강한 자본들이 에코프로, 포스코 같은 2차전지의 거래량 주요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 제대로 살아나려면 이런 한국 단기 급등 펌핑주들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 비율 볼 수 있는 대차 잔액 보면 5월 지나고부터 72조 넘어가고 2021년 11월 나스닥 고점일 때와
전에와 비슷한 수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가격 정상화로 하락이 크게 오며 하락 먹으려고 공매도 세력들 자금 대량으로 대기 중인데 여기 대차 잔액이 2020년처럼 이렇게 줄어들면 에코프로도 가격 떡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4월 쇼스퀴즈로 급등했던 GME 게임스탑을 보면 에코프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세력들 쇼배팅 많다는 뉴스 나오고 쇼스퀴즈로 게임스탑 2021년 급등은 했지만 급등 중간 가격에서 1년 정도 횡보하다가 2년이나 지난 최근에는 80%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이고요. 올해 2분기 게임스톱 실적도 잘 나왔다고 발표는 되었지만 상승 얼마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나 세력들 펌핑으로 상승한 주식이라 관심이 더욱 줄어든다면 가격 상승도 이전만 못하죠. 특히나 2021년 이런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은 매도 이후 다시는 매수 안 할 가능성이 커서 몇 년 홀딩하면 고점 회복이 아니라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미국 주식 게임스톱이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 크고 1년간 상당히 오래 버티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에코프로는 한국 주식인데 GS증권 사태로 폭락온 삼천리처럼 한방의 대폭락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급등주는 미국처럼 받아주는 물량이 적고 개인들 정보 비대칭성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에코프로 폭락 오면 코인으로도 일부 한머니 자금이 돌아온다 예상이 되죠. 그리고 버핏 지수가 역대급 높은 수치다 나스닥 고점에서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 주식 총 가치와 미국 GDP를 측정한 값인데 이 수치 높으면 미국 실제 경제 생산성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버핏 지수 여기 1로 오버밸류 이상으로 2010년 닷컴 버블 수준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발발한 1955년과 버핏 지수 비슷한 오버밸류인데 작년에도 러시아 전쟁 나면서 미국과 글로벌 선진국이 전쟁 발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사태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비가 대량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 나고 나면 무조건 승리해서 앞뒤 안 재고 대출하고 수입도 대량으로 하는 거죠. 미국도 빨리 전투기 지원하며 러시아 점령 지역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수입국이 미국이 시간을 끌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리스크 존재하는 유럽까지 무기를 팔고 미국 경기 회복을 기다린다 볼 수 있고요.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전쟁에서 선거 없이 끝나면 실각되고 역사적 오명단기 대통령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입니다. 전쟁이 몇 년간 안 끝나고 휴전도 안 하는 대치되는 상황 지속이 될 수 있죠. 1955년부터 1975년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국 증시는 오버밸류 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끝나면 미국 말고 답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고요. 때문에 미국 나스닥 S&P도 큰 하락보다는 횡보 이후 상승 가능성이 큰 거죠. 또 몇 년 뒤 전쟁 끝난다고 가정을 해도 미국은 이미 경제 회복했고 달러 채권도 안정적이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부자파 가난아파 저자 기요사키도 미국 경제와 주식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으로 상승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격 하락하고 비트코인, 골드, 금은 같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미국 부채도 1950년 전후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 급격히 상승했고 1955년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는 부채 비중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도 전쟁을 통해서 세계대전 후유증을 견뎠고 전쟁을 성장 발판으로 미국이 글로벌 1등 국가 유지를 하니까 미국 부채는 자동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큰 그림도 1950년대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전쟁 다음에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나오는데 중국 시진핑 장기 집권 위해서 러시아 푸틴과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중국 내부 갈등도 전쟁 통해서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를 합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대통령도 전쟁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소통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전쟁 전에 달러 채권 비중 줄이고 유로화 채권, 금골드 비중은 확실히 늘렸고요. 중국도 중동하고 협력하고 있고 금, 유로화 등 미국 의존도는 낮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돈, 자본 싸움이기 때문에 코인 산업 육성도 중국에는 필수적이고요. 2025년 안에 상하이에 블록체인 인프라 시스템 개발해서 코인 확장성도 늘리겠다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